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멀지 않은 미래에 해소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가 예상치 하회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도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우리나라는 무역 협상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종목들이 관세를 의식해서 이제 수출주는 부진하고 그 외 종목군들이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어제 하락한 거 그대로 만회했어요. 어제 2.5% 전후로 빠졌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만큼 다 복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국 관련 지표도 이제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빠진 업종 없이 어제하고 딱 반대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 정도 규모로 주요 업종들이 일제히 다 빠졌는데, 오늘은 그대로 다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슈는 역시 베센트 장관의 발언,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바로 곧바로 된다. 이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발표하게 언급한 자료가 JP모건에서 주최한 투자자들과의 어떤 대화 뭐 이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좀 생각이 많은 상황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자리였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희망을 갖게 됐고, 또 백악관 대변인도 이 부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의 어떤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물어봤더니 낙관하고 있다고 전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이 두 가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이슈들도 있긴 한데, 뭐 최근에 헤지 펀드들이 이미소비재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더라. 또 어떤 곳에서는 주식 반등할 것 같아, 또 어디는 더 빠질 것 같아, 이런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워낙 다른 뉴스들에 묻혀버려서, 이 뉴스에 묻혀서 다른 뉴스가 크게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IMF에서 세계 성장 전망을 하향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2.7에서 1.8, 그리고 한국은 이제 반토막 2.0에서 1.0으로 이제 낮추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낮춘 전제 조건이 무역 갈등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면 이거는 다시 재상향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의 메인은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압박, 이게 보도가 된 게 없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연이어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거든요. 이 채권 시장을 뒤흔들어 버릴 사건이다.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달러, 채권, 주식 모두 공격당하고 있는 이제 배경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을 계속 압박을 하면 미국이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걸 생산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채권이라든가 달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위를 낮추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뭐 22 정책위원도 이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연준에 대한 신뢰도,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약화시킨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어떤 압박에 대해서, 이게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어요. 트럼프가 큰 그림을 두고 이러는 것 같다, 일부러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것 같다라는 유명한 어떤 최근의 보고서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또 실제로 금융시장이 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틀 연달아서 파월을 공격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보면 베센트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주식시장이 비트코인보다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식이 더 빠져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P 500 지수가 1% 넘게 하락한 날이 19일인데 작년도 1년 전체가 19일이었거든요. 이미 작년도 기록하고 타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하락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역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어떤 성적표를 보니까 트럼프가 마이너스 14%, 오늘 이제 어제 기준이니까 이건 또 마이너스 12% 정도로 줄었겠죠. 근데 지금 100일이 안 됐어요, 트럼프는. 100일이 안 된 상태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성적표 중에서는 최악의 어떤 케이스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 취임 후 63일 동안의 달러 인덱스 추이를 봤더니 트럼프가 단연 1위,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달러의 가치가 가장 크게 떨어진 대통령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74일 동안 새해가 열리고 첫 번째 그 새해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74거래일 동안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3위 가장 안 좋은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안 좋은 쪽으로 3위인데 그 위가 1932년, 1939년 뭐 저때 막 대공황 막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주식시장 관리가 최악이었던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봐서 이제 베센트가 좀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징주는 오늘 뭐 종목들이 다 올라서 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하락한 종목이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특징주로 이야기할 건 없고 다만 이제 뭐 엔비디아가 도이치뱅크에서 목표 주가 하향하긴 했는데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안도감이 나왔죠. 다만 오늘 이런 날 반등폭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AI 칩을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이런 우려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 외 종목군들은 좀 그냥 흘려서 봐도 될 것 같은데 버라이존 이슈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요금제 갈아타기가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요금제를 이제 떠나서 싼 요금제로 갈아타고 있다. 이거 이제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이슈가 좀 있어서 최근에 경제에 대한 또 위험도가 좀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베센트 발언 가지고 시장이 그냥 돌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마감하고 실적 나왔는데 매출 193억 달러, 예상치가 211억 달러였습니다. 주당 순익 0.27달러, 예상치가 0.39달러였으니까 예상치를 대폭 하회한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미 테슬라의 실적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해석이 됐고, 또 일부에서는 머스크가 경영에 조만간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과 전망을 하는 곳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좀 시장을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떨어뜨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테슬라가 문제가 되는 게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모든 중고차,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고차를 토탈해서 봤을 때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중고차 가격이 많이 빠진 거 1위예요. 네, 그리고 모델 Y도 13% 정도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델 3도 10.9%. 그래서 테슬라에서 생산하는 중고차는 그러니까 신차도 판매도 안 되고 중고차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른 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인기도가 떨어졌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행보에 따른 거부감이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인데 이거 CNBC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CNBC에서 나온 기사에 의하면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한 어떤 수익을 내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그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에 대한 공매도 규모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46억 달러, 애플이 222억 달러, 테슬라가 3위 176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장은 좀 압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숏 커버가 돼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오늘 같은 날 청산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숏 커버가 되면 주가의 급등,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애플의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청산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이제 이것까지 청산이 되는구나라고 확인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남겨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최근에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오전에만 딱 해먹고 오후에는 그냥 뭐 유지하다 흘러내리거나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틀 전에도 보면 아침에 급등했다가 눌리고, 수출 지표 나오면서 그때 급등했다가 눌리고, 어제도 아침에 뭐 슉 하고 올라갔다가 박스권 움직이다가 오후장에서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침에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래가 되지 않고 아침에만 거래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래 대금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최근엔 좀 조심스러웠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 또 이면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아침에 반짝 단타 치는 거 말고는 이제 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환율이 안 올라요. 예, 환율이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되게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은 팔지만 채권은 매수하고 있죠. 예,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나라 그 투자 자금을 보면 주식은 파는데 채권은 대규모로
매수를 해가지고 누적으로는 오히려 순매수로 돼 있는 36억 달러 순매수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수지를 또 적자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환율이 일방적으로 또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행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가거나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이 되고 있거나 또 무역 갈등 관련해서 결정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데 좋은 것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되게 중요한 게 올해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10% 넘게 빠지면 그 다음에 빠지지 않아요. 올라요. 한 해. 딱 한 번 빼놓고 딱 한 번 빼놓고는 코스닥이 10% 넘게 빠진 그 다음에 보시면 다 양봉이잖아요. 딱 한 번만 음봉이 나온 적이 있어요. 2018년, 2019년 이때 이제 그 반도체 업황 안 좋은 사이클로 갔을 때 그때 한 번 제외하고 그리고지만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10% 이상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트럼프의 어떤 저런 이제 관세 전쟁이 이런 흐름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이 올라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이런 변수가 등장을 해서 좀 깨져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좀 요게 이제 장기화되면 쉽지 않은 거고 한 분기 안에 제가 5월 중순 이내 이런 분위기가 좀 해소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건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실적이 나왔습니다. 쇼크가 나왔는데 일단 반응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규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베센트 발언과 이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어떤 이제 움직임이 나올지, 특히 이제 베센트가 중국과의 협상이 이게 이제 사실 립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왼수지고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분위기 전환을 시켜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수출주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주라고 하면 전차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뭐 종목군에서의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고, 어쨌든 우리 증시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저 9일 날짜 기준으로는 9일인데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서 마감이 된 거니까 오늘 반영이 되는 거니까 미증시보다 날짜가 하루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기준으로 9일이면 우리나라는 10일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9일은 워낙 폭등을 한 거니까 그때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외의 날짜를 보시면 대체로 미국 시장이 부진할 때, 주로 하락할 때를 보시면 미국이 하락해도 우리 시장은 또 나쁘지 않아요. 예, 대체로. 뭐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보다 우리 시장이 괜찮고 또 미국이 하락하는 결과를 봐도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수출주들이 움직여서 잘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방어주들이 방어를 해가지고 시장이 안 빠지는 정도 현상이 나타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고 수출주들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신호가 이번 주 우리나라 협상이라든가 또 테슬라 실적 또 베센트의 발언 등등이 줄지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